제 기억으로 수술비하고 입원비 등을 포함해서 약 10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지불한 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키울 때 나라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한 영상인데요. 저희 아이가 모델이에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실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다른 영상에 올렸듯이 일반 회사원의 연봉이라든가 그리고 가계의 순자산 등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아직도 앞서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자체가 일본이 더 세거든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세금을 조금 적게 낸다고 하지만 누군가 얼핏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세금 도둑이 많다고. 정말 소중한 혈세인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오사카이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동수당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지급 연령은 태어나서부터 만 18세까지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일관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외국인의 경우는 영주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단기 거주자의 경우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마를 수령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아이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아이가 1명 또는 2명일 경우에는 태어나서 3살까지는 매월 15,000원씩 지원이 나와요. 그리고 3살부터 만 18세까지는 매월 10,000원씩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당 총 수령액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34만 원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부터는 태어나서부터 18살까지 매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 수령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세 번째 아이의 경우는 총 수령액이 그래서 648만 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솔직히 저 군대 있을 때 매달 이 돈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태어나주기만 해도 매달 3만 원씩 받을 수가 있네요. 두 번째로 아동의료 복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밖에서 가끔 한국을 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의료 복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어른 불문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 복지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아이가 몸이 약해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보다 병원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대형 병원에서 큰 수술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수술비하고 입원비 등을 포함해서 약 10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금액 자체는 의료보험 공제라든가 그런 게 이제 가만히 안 된 순수하게 병원에서 나온 금액인 것 같아요. 공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여튼 제가 실제로 지불한 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아니었나 싶네요. 수술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엄마가 간병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곳을 계속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병원비보다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더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마침 아동의료복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인터넷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시무라라고 오사카 후이 도지사가 의료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요시무라라는 사람이
아동의료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자료인데요. 좀 되긴 됐어요. 현재 요시무라는 오사카 후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도 그런 도의 개념인데요. 도지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사카 시장도 했었거든요. 오사카 시장일 때 만든 자료인 듯 합니다. 우선 한국어로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약 46만엔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의료비가 무료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입원 및 통원에 대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무료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약간 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무료라고 했는데 무료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무 수수료가 약간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엄청 싸죠. 500엔이면.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오사카의 전입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세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는 안 들고 사무에 필요한 비용이 약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만 18세 미만의 경우인데요. 성인의 경우에도 의료비 피크제 같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나라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피크라는 게 수입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의료비 피크가 5만 엔이다. 그러면 그리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 엔이 나왔다. 그러면 45만 엔을 나라에서 대신 이제 지불해 주는 제도예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등학교 학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식비라던가 저희 때는 육성회비라고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이 육성회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서 여튼 이런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봤어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공립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은 차가 커요. 그리고 비싸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학교 급식비 그리고 학부모 활동비 요게 이제 돈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교재비로 약 6,400엔 정도 매달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 통장을 확인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이 입학할 때 학교에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통장이에요. 급식비라던가 방금 말씀드렸던 비용을 이제 자동으로 빼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걸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입학할 때 21만 엔을 입금했는데 지금 4학년이거든요. 잔액이 17만 엔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1년에 만 엔도 안 빼간 건데 월로 따지면 1000엔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인터넷에 나온 비용보다 실제 더 적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우는 아이한테 피아노 외에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일본도 학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한국이 워낙 심한 거죠. 그래서 아이도 불쌍하고 부모도 불쌍하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사교육비가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